이제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향한 도도한 민심의 물결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세 군데 자료를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폴리뉴스가 에브리 CNR에 의뢰해가지고 4월 7일, 8일 조사한 결과와 한국갤럽이 4월 4일, 6일 조사한 결과, 그리고 리얼미터가 4월 3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진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히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4대 핵심 요인, 대통령 지지율, 중도층 민심, 연령별 민심, 지역별 민심, 이렇게 4대 요인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내년 총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양성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회사 스튜디오에서 큰 카메라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내년 총선 D-1년 총선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국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죠. 지금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긍정평가는 3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함이 32%, 폴리뉴스, 잘못하는 것이 62.9%, 한국갤럽은 잘함이 31%, 잘못함이 61%, 리얼미터는 36.4%, 잘함이, 잘못함이 61%입니다. 네. 한국갤럽과 갤럽은 전화 면접이고, 리얼미터와 폴리뉴스는 AR에서 조사입니다. 이게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 현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얼미터가 잘함이 30%대 중반이죠. 36.4%니까. 그리고 폴리뉴스 한국갤럽은 30%대 초반이고요. 부정평가는 비슷하게 61%, 6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더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서 매우 잘못했다. 저희들이 이제 4점 척도라 그러거든요. 4가지 척도. 매우 잘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4가지로 물어봅니다. 이게, 그리고 잘 모른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금방 이야기했는데 잘못했다가 60%가 넘는데, 이 60%에서 이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매우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60%에서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다는 거죠. 부정평가가 50%가 넘는다는 거, 60%가 넘는데 매우 잘못됐다는 강한 부정평가가 가반이 넘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컨버터블 변화할 수 있는 잘한다 혹은 못한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잘한다 어떤 경우는 못한다 할 수 있는데 매우 잘한다 매우 잘못한다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어봤자 잘한다 못한다 범주 내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약한 부정평가가 긍정으로 바뀌더라도 지지율이 40%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대일 외교와 양국 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을 국민들은 조사에서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주목받는 거죠. 과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할 것이냐. 그런 차에 이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실 인사파동, 그리고 이번에 도감청 의혹, 이런 부분도 악재죠. 이게 과연 미국 가서 정상회담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 한미 여러 가지 경제 교육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중국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습니다. 이 폴리뉴스에서는 국민의힘이 32.3, 더불어민주당이 44.8, 한국갤럽에서는 32, 33, 1% 차이죠. 리얼미터에서는 37, 45.9. 이 한국갤럽 전화면접에서는 비슷하지만 국민의힘이 그전보다 떨어지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난리 속에서 당대표를 뽑은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3월 8일 전당대회였죠. 그러면은 거의 한 달쯤 지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컨벤션 효과로서 지지율이 그전보다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이 국힘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중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죠. 오선희 정우택 국회 부의장께서는 당대표가 선출된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울산이라는 기반 지역에서도 국힘이 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있게 봐야 된다는 선서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가장 고심하는 두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총선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폴리뉴스에서는 국민의힘이 33.6, 더불어민주당이 48.3, 한 15% 차이 났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냐,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이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는 게 36, 정부 경제를 위한 야당 지원이 49, 예, 13% 차이죠.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있어서 어느 당을 찍느냐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정당 지지도보다도 차이가 더 벌어지게 나왔습니다. 이 점도 현재 상당히 지금 국힘으로서는 아프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특별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에서 당직 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뭔가 탕평하려고 하는, 화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를 가져가야 될 국힘은 이게 웬일인지, 플러스는 그냥 마이너스 되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정운영 지지도와 그리고 이 총선 정당 지지도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의 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층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진영 대결이 격심하다 그러는데 이 진보와 보수가 30, 30 취하면 중도가 40%입니다. 이 40%가 어떤 데는 진보 쪽으로 좀 더 가가지고 진보가 35 그리고 보수가 27, 8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어떤 때는 보수가 또 34, 5% 진보가 27, 8%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중도가 어느 쪽으로 좀 더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성패가 가늠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잘 알다시피 1%도 안 되는 0.73% 차이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30% 초반대 6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도층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그러니까 평균이 32.4인데 22.5입니다. 한국갤럽은 평균이 31인데 중도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25%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평균보다도 10%, 6% 이렇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평균이 62.9였는데 중도층은 73.6%입니다. 폴리뉴스 조사는. 갤럽 조사는 61인데 67이고요. 이거 5% 정도 높죠? 폴리뉴스 10% 정도 높고요. 그럼 뭐냐? 중도층 민심이 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에 안 좋다 이런 거죠. 정당 지지도를 볼까요?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힘이 평균이 폴리뉴스 32.3인데 23.9고요. 갤럽에서는 30인데 중도층은 23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37인데 중도층에서는 33.7이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폴리뉴스엔 44.8인데 47.3, 갤럽에서는 33인데 34, 리얼미터는 45.9인데 48.3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와 정당 지지와 공이 중도층에서 국힘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가 이 긍정이 더 적고 부정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층 민심이 정부 여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내년 총선 여당에 매우 불리한 선거죠. 이대로 간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가반은커녕 지난 총선의 악몽이 지금 이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령별 민심을 볼까요? 연령별 민심에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억나겠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선 전에 또 서울시장 재보선에도 이야기했죠. 세대 포이론. 30, 40, 50대를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세대가 포위하자. 이런 거였는데, 현재 60대 이상 보수 성향은 여전히 60대 이상은 높습니다. 근데 20대가 바뀐 거죠. 20대가, 보면은 20대가 18세에서 29세까지 보면은 전체 평균이 국힘이 30인데 20대는 29.4. 갤럽에서는 30인데 평균이 20대에서는 22. 5%, 1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연령별 민심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잘한다가 32.4인데 20대에서는 26.3입니다. 네, 잘못한다는 것은 62.9인데 63이고요. 이게 20대, 60대 이상의 세대 포위론이 지금 이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역별 민심도 보겠습니다. 지역별 민심을 보면은 수도권이 중요하잖아요. 지역별 민심에서. 영호남이 우리 기본적인 지지 지역이고, 충청표가 하나의 성향을 보면 중도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결국 성부수는 수도권에서 나는데,
수도권에서 여전히 국힘 지지가 지금 평균하고 폴리뉴스는 비슷하고 한국갤럽에서는 평균보다는 서울에서 높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국힘에서는 상당히 적신호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빨간불이 켜졌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다시 말하면은 국정운영 평가라든지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지지 정당 이런 것들이 공이 지금 현재 이 3대6 구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프게 봐야 될 게 중도층에서 오히려 그 평균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이번 조사에서 제가 3가지 폴리뉴스, 한국갤럽, 리얼미터 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 그 속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 세계의 어떤 미소의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갓 진입한 선진국에서 안정적인 어떤 궤도를 우리가 올라서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본인이 늘 강조하는 대로 국민만 보고 바라보고 가기를 정말 국민들은 기대하고 이게 또다시 어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정치에서 극복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라 보거든요. 화합과 통합은 제일 먼저가 경청에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여러 지역의 이야기,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갖다가 대통령이 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천하의 인재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걸 갖다가 야당과 협상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부정평가가 높지만 이것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국정 정반의 기조와 정책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은 또다시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당이 오늘 조선일보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60%잖아요. 강한 게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야당 지지는 30% 선에서 머무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더 어렵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총선을 치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진 채 선거를 치를 일은 절대 없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거를 2016년도 치를 때 그때 보십시오. 그때 당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비판과 당 내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탈당도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나가서
호남의석을 거의 다 뺏기기도 하고 했죠. 그렇지만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시고 자기가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을 줬죠. 정권을 줘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뭔가 바뀌는구나, 혁신하는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또 영입하고, 그러면서 총선에서 122대 121로 한 석을 갖다가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으로 가는, 만약에 국회의장이 현재 국민의힘 정당이었다면은 탄핵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재명 당대표는 뚜렷이 본 거죠.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60년 전통 이 총선을 사법 리스크 있는 상태로 치를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어쨌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확 치솟지 못한다면,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제에서 임기 중반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대한 어떤 체감 온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계 경제 위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100배 중요하죠. 그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과연 성과를 내고, 이 성과 속에서 우리 반도체 문제, 지금 중국과의 어떤 수지 개선, 다변화 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해법을 내놔야 되고, 거기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이렇게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정말 와이사스에 소매 걷어붙이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부분들을 국민과 소통하는,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 대토론이 됐든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멸만 난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가지고 못 여는 거잖아요. 말이 강화문 시대가 아니라 국민과 늘 소통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언론과 매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데 실패했던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처음에 도어스태핑을 했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제되고 중심이 바로 선다면은 대통령께서 그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진단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집권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빨간불이다. 지금 선거를 치르면은 21대 총선 이상의 참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1년 남았다는 거죠. 1년 동안 얼만큼 윤석열 대통령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이 경제생활, 경제를 갖다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외교 문제에서 다시 국민들 신뢰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또 야당도 어우러는 그런 통합의 정치, 그리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60년 전통의 또 국정 운영 경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당으로서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길로 나가면서 멋진 성부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